해킹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둘러싼 신화였죠. 그런데 만약 이 신화를 단 몇 시간 만에 깨버릴 수 있는 컴퓨터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바로 양자 컴퓨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두 거대한 기술, 양자 컴퓨터와 비트코인이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거대한 위협과 또 이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방어 작전에 대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양자 컴퓨터가 왜 그렇게 위협적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비트코인이 위험에 요출된 건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걸 막을 방패, 양자내성 암호에 대해 알아보고, 이걸 비트코인에 적용하는 게 왜 7년짜리 대장정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누가 이길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시간 싸움이라는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현실이 될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양자 컴퓨터. 대체 이게 뭐길래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을 위협한다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계산 능력의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로는요, 비트코인의 암호, 그러니까 ECDSA라는 걸 푸는데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슈어 알고리즘이라는 아주 특별한 열쇠를 써서 이 영겁의 시간을 단 몇 분 혹은 몇 시간 만에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컴퓨터가 좀 빨라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랄까, 거북이가 갑자기 로켓을 타고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 쇼어 알고리즘이 양자 컴퓨터가 가진 일종의 필살기 혹은 치트키 같은 겁니다. 비트코인의 보안은 공개 키를 안다고 해서 개인 키를 알아내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대전제 위에 서 있거든요. 근데 쇼어 알고리즘이 바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 여러분의 비트코인 지갑 열쇠를 그냥 복제해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도 위험한 건가? 하고 걱정되실 텐데요.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비트코인들은 이미 양자 컴퓨터의 잠재적인 공격 리스트, 거의 최상단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이 추정한 걸 보면요, 현재 가치로 무려 7,18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트코인이 양자 공격에 특히 취약한 주소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이 취약한 비트코인들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큰 덩어리는 뭐냐면 주소를 여러 번 재사용한 경우예요. 400만 개나 되죠. 그리고 비트코인 초창기에 쓰였던 P2PK라는 구식 주소도 문제입니다. 이건 설계 자체가 공개 키가 블록체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 입장에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손 흔들고 있는 관역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심지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코인 100만 개도 바로 이 위험한 주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점은요, 이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커들은 일단 지글 모아두고 나중에 해독하자, 이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만 기다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개된 거래 데이터들을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못 여는 금고지만 미래에 열쇠가 생길 걸 대비해서 금고 설계도를 통째로 훔쳐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날카롭고 강력한 창이 있다면 당연히 이걸 막아낼 방패도 필요하겠죠? 다행히도 암호학자들은 이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을 새로운 방패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패의 이름 바로 양자 내성 암호, 줄여서 PQC라고 부릅니다. 이름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양자 시대 이후, 즉 포스트 퀀텀 시대에도 끄떡없는 암호라는 뜻입니다. PQC는 쇼어 알고리즘 같은 양자 컴퓨터의 공격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수학 문제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아이디어나 이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SIST에서 수년간의 검증을 거쳐서 PQC 표준 알고리즘을 발표했어요.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격자 이론 기반의 MLDSA나 카이버 같은 것들이 차세대 암호 표준으로 딱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해결책이 이미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다는 것과 그 해결책을 실제로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처럼 특정 주인이 없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개선 제안서의 공동 저자인 에단 헤일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모든 게 순조롭게 가장 낙관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가 양자 보안으로 갈아타는데 최소 7년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계획을 보고 있어요. 왼쪽은 양자 컴퓨터 위협이 정말 코앞에 닥쳤을 때 쓰는 2년짜리 응급처치 계획, 그리고 오른쪽이 네트워크 전체를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한 제대로 된 7년짜리 대수술 계획입니다. 결국 완전한 보안을 위해서는 이 7년짜리 여정을 가야만 하는 거죠. 아니, 7년이나 걸린다고? 싶으시죠? 이 단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커뮤니티 전체의 동의를 얻는 데에만 2년 반이 걸리고요. 코드를 개발하고 완벽하게 테스트하는데 또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마지막 단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대규모 이주에만 3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건 뭐 지갑, 거래소 관련된 모든 걸 동시에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죠. 양자 컴퓨터라는 창이 날카로워지는 속도와 비트코인이 양자내성 암호라는 방패를 완성하는 속도, 과연 누가 더 빠를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합니다. 비트코인의 양자내성 업그레이드 논의는 2026년부터 본격화될 것 같고요. 한편에선 IBM 같은 거대 기업들이 2029년까지 의미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비트코인을 깰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7년짜리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면 완료 시점은 2033년. 정말 아슬아슬하죠? 다른 곳들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의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중앙화된 회사들은 이미 PQC 전환을 시작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이더리움도 전담팀까지 꾸려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인 탈중앙성이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속도를 늦추는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한 전문가의 경고가 정말 뼈아프게 들립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지만 그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 만약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블록체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와 보안이라는 가치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요.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계산기가 될 양자 컴퓨터라는 창, 그리고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인류가 고안한 가장 진보된 암호 기술, 양자내성이라는 방패. 과연 비트코인은 이 방패를 제 시간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시간과의 싸움의 결과에 어쩌면 미래 디지털 자산의 운명 전체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